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갖다가 현대차가 좀 멱살 잡고 끌어줬습니다. 캐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모양새를 좀 만들어 놓는 모습,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면서 기초적으로 토대는 좀 만들어 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알테오젠 포함해서 종목들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이번에는 천비디아를 찍을 거냐. 자, 말들도 많고 얘기가 많은데 어제 미국 언론에서 내내 엔비디아 얘기만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단 중요하다. 뭐 세계 증시를 갖다 리드할 정도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AI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실적 예상치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일단 주인공이었더라. 자, 개미들은 팔아치웠는데 현대차 주가가 50년 만에 최고가가 된 겁니다. 그거는 일단 결국에는 실적이죠. 순이익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일단 올라가고, 현대차는 채무 자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이 팀장도 이 현금이 많은 종목들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일단 우리가 무거워서 잡질 않잖아요. 일전에 예전 영상에서 SK 하이닉스하고 기아 관련돼서 올해가 원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수소차를 붙여가지고 지금 현대차 주가가 이제 9%대, 시총이 53조 원대인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외국인의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총 4위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3위가 누굽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이 시총을 결정하는 거는 대형주에서 순이익 순위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년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뒤집어 엎고 현대차가 3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님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순이익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흐름 자체, 전기차, 중국 전기차의 100% 관세 관련돼 가지고 미중 분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현대차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확고하게 내일서부터 더 올라가 준다고 하면 현대차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AI도 붙일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 수급 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는 어저께 수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공통적으로 사고 있다 하니까 오늘 9%가 올라왔네요. 한미반도체, 기아 다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HLB, 에코프로 BM을 사줬어요.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일단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오늘 기관이 팔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나마 이제 수급끼리 부딪히는 게 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기관 쪽에서 코스피 순매수 1위는 당연히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 코스닥 쪽에서 일단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저점 잡고 올릴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코, 커넥티드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몇몇 일단 제약바이오하고 에코프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뭐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런 화장품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며칠 동안 쳤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 매출이 240억 달러 보고 있는데
있는데 EPS가 5.17억 달러. 자, 근데 시장에 만족을 하려면 매출액이 260억 달러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4.5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증시가 50포인트가량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생되는 AI 에너지 관련해서 천연가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고, SK 하이닉스는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못 가는 거. 자,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HBM 때문이죠. 그게 이제 조금 뒤쳐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나 TSMC의 콜라보 이런 연합전선을 깨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따라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원투 가속기 관련해서 또 붙여줄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한번 오르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마켓 관련해 갖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일단은 투자를 해서 그 안에서 미국 대선 전에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는 거, 이런 부분 대단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팀장의 주식상의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LS 그룹 자체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이제 비중 들어서 분할 매도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재진입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30%도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LS 그룹 자체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HLB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LS 일렉트릭하고 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그룹 자체가 에너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LS 머티리얼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종목 설명 드릴 때 또 드릴 거죠.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직 관련해서. 자, LS 네트워크스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LS 네트워크스를 주목하자. 장가까지 보고 종가 베팅 결정하겠다 했는데 좀 아쉽게 됐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장마지막에 이제 호가 흔들리면서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갔는데, 이제 LS 머티리얼즈 관련돼서는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죠. 상한가 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 대신에 이제 LS 네트워크스 이거를 좀 놓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자고 말씀드려놓고 놓쳤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LB 인베스트먼트, 자, 이것 관련해서 시간에 상한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보고 이제 뭐 익절을 바로 끊고 가든지, 28일 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제 내방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전략을 한번 짜볼 계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우리가 5,890원 부근에서 일단 나갔죠. 나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서부터는 일단 집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그 외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가지고, 자, 어떻게 나올지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내일 익절할 종목들이 있죠. 자, 미리 잡아놓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극대화시켜야 되는 종목하고, 바로바로 익절해야 되는 종목하고 이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드 관리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2차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캐파 나올 거고, 제가 뭐 바로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전략 텔레그램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전략대로만 따라오세요. 우리가 2분할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곧 있으면 오게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참여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종목이 나가는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하죠. 예전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매도가 별도 공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갖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별도로 안내를 해드려요.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가이드라인 나가고, 그 윗단까지는 이제 자율익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종목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크게 먹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들이나 이 팀장이 별도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런 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찐 구독자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자, 하루 커피 한 잔 누적 비용 열정페이 월에 9만원 3개월에 21만원 멤버십 소요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데 뭐 어디 토땡땡 이런데 보게 되면 몇백만원씩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감안하면 정말로 열정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움이 꼭 좀 필요하신 분하고 나중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매집하실 분들, 자, 연배가 있으셔서 투자 방향성 모르시는 분들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번호 있죠? 010-2951-8540. 자, 이쪽 번호로 밤이나 새벽 시간 아침 상관없이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빨리 뒤에 가서 우리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알테오젠 빠르게 보고 뒤에 이제 어저께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더존비존도 있고 다른 종목도 또 봐야 되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 또 1.53%, 자, 5%까지 급등했다가 밀렸어요. 자, 밀린 이유는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 일단 알테오젠 관련해 갖고 이제 가치적으로는 제가 시장에 나오는 가치적으로 일단은 남겨드렸습니다. 전략 텔레그램에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HLB 관련돼서도 내용을 좀 남겨드리는 게 있어요. HLB 관련된 생각하는 전략 관련해 갖고 남겨드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제 뭐 영상을 보셨던 관심이 있으시든 1차 매수하신 분들도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밀린 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만 누적 빼고 보게 되면 외국인은 연일 일단 매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기관이 자, 금융투자하고 이런 쪽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자, 요렇게 이제 박스권 위쪽으로 올렸다가 살짝쿵 밀렸던 부분 기관이 매도세가 좀 나왔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주봉상에 보게 되면 전략 텔레그램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 위에다 앉혀놨는데 결국엔 어쨌든 간에 라운드 피겨로 해가지고 위에 기준선 위쪽으로 주가를 올려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쪽에 이제 종가를 깨지 않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갖고 좀 흔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앞에 패턴 중에 4번 가격 조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제 1800억에 상당하는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씩 분할로 들어오면서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주봉상에 이렇게 되지만 일봉상에서는 일단은 박스권 위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맞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박스가 깨져 내려오게 되면 이제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만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물량대로 이제 대칭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기관이 내일도 팔지 어떨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대충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드리면 다른 종목을 제가 이제 매집을 떠놓은 거예요. 시간이 없었고 알테오젠은 아직 못 떠났는데 자,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이 매집 비율에서 봤을 때 세력은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기타 법인 기타 외인 전체를 갖다 세력합으로 놓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도 비중이 있어요. 주도율이 있단 말이죠. 주도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도율이 17%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얘를 선도 세력이라고 하는 거고 상장일에서부터 일단 지금까지 해당 종목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을 이제 선도 세력으로 보고 걔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때 주가가 크게 가더라.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인일 수밖에 없겠고 그 나머지 이제 연기금이나 따져봐야 됩니다. 비등비등 할 텐데 그런 와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유지해 놓은 거는 일단 외국인의 가격 통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기관이 연합해 가지고 매도세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밑으로 이제 박스 안쪽으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2차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세 자체는 좀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연합해 갖고 일단 물량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줄어들 때까지 추세를 어떻게 지키는지 내려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5선이 깨지지 않는 선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 깨져 내려온다고 하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1에서 3분의 1이 있는 거고 지금 상태대로라면 추세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윗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무거우니까
뭐 2% 올려놓든 5% 올려놓든 계속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주가가 박스에서 흘러내려오면서 60일선 터치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잡는 구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자체를 보게 되면 5월 7일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 그래서 이제 분할 잡는 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이제 시드 자체를 잡을 때는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0이라는 과정에 이제 총 여러분들의 시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 4대 6 아니면 3대 7 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4하고 3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가 단기적인 종목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오갈 수 있는 시드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을 많이 잡고 싶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손절을 만약에 하게 돼도 멘탈이 부서지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으로 여기서 또 나눠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6하고 7은 뭡니까? 당연히 이제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집해 가기 위한 시드겠죠. 6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대 2까지 하면 3번 정도는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정도의 여유분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종목을 잡을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박스권 안쪽에서 이따가 LS 머티리얼즈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번을 박스를 흔드느냐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나눠놓고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재료하고 실적 자체는 당연히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테오젠 자체는 지금 들어올 돈이 많고 실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에너투나 내지는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 관련돼 갖고 2분기 안에 임상 3상이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또 뉴스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9월 달에 FDA 승인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무겁대 일단은 앞전에 MSCI 한 방에 3개월 동안에 100%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을 어떻게 뛰어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구간에 도달하면 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 관리는 반드시 여기 중앙을 딱 나눠놔서 100에서 이 정도는 충분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러면서 투자를 해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텔레그램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오가는 종목, 똑같이 이제 매집해 가는 종목, 분할 관련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잡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포모 현상이 생기게 되고, 자, 우리 주식상의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한다라는 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올라오는 대로 또 마찬가지로 전략 텔레그램도 간간히 안내를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박스에서 위쪽을 올려놨을 때 전고까지 어떻게 가는지, 자, 그리고 대비한 시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호재나 실적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무겁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를 하시면서 천천히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 시드가 묵직하신 분들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고, 사실상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급변동성이 많았잖아요. HLB 사태 이후에. 오늘 박셀바이오도 급락을 줬다가 완전 상한가를 갖다 올려놨는데, 실상은 박셀바이오도 계획은 있었어요. 제가 전략 텔레그램에서도 뭐 추가 상승 여력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핸들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계획을 조금 수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식상에서. 자, 그런 점 좀 있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LS 머티리얼즈 관련해 갖고 볼게요. 실상은 이거는 5월 7일서부터 제가 이제 소개는 해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전략 텔레그램 안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선이기 때문에, 자, 무엇이든지 관심 종목 편입해라 해서 5월 7일부터 소개는 이미 해드렸었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물량을, 여기 있는 물량 가장 많이 뺏었을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집에 들어갔다.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자, 결국에는 몇 번을 이걸 줄 거냐, 자, 몇 번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2, 3분할 잡고 잡아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건 관련해 가지고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결국에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의 상한가 오늘 가버렸죠. 자,
가버렸습니다. LS그룹을 계속 집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앞으로의 이제 시나리오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2대 주주 사모펀드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물량 자체가 언제 나오냐면 6월 12일 날 나와요. 6월 12일 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물량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390만 주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집을 하셨다라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시간의 상한가가 같기 때문에 내일 일단 급등이 나오겠죠. 자,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여기 있는 구간, 여기 두꺼운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는 일단 때려놓을 거라는 얘기죠. 때려놓으면 1차적으로 잡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7대3에서 익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익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이제 상황에서 판단이 일단 중요해요. 시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음봉으로 바뀌거나 윗꼬리가 이제 크게 달린 양봉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선에 설명드린 대로 요 구간에 있는 거를 무슨 역할? 결국은 탈출시켜주는 역할로 매집봉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완전 음봉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매집이 되는 거고, 완전히 털어놓고 또 다른 신규 개미들을 물리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양봉 윗꼬리로 마감되느냐, 음봉 윗꼬리로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양봉 윗꼬리로 마감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만약에 이제 추세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 다시금 이제 며칠 뒤에 또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음봉 밑꼬리로 마감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내리겠죠. 자, 내려야죠. 내려서 요까지 내렸다가 우리가 12일 날 물량 풀리기 전에 이제 또 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일단은 통과를 하는 양봉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매집을 해가지고. 그쵸? 자,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음봉으로 바뀔까, 양봉으로 바뀔까. 자, 그러면 일단은 물량 비중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7대3으로 나눠놓고 익절시켜놓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기준점은 뭐라고요, 여러분? 자, 12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결국에는 깔끔하게 전부 다 익절해놨다가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 서서히 주가가 하락할 때, 자, 추적 관찰했다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는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반부에 시장 안 좋으면 음봉될 거고, 시장이 이제 받쳐주게 되면 양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놓고 보시면 되겠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더존비지온 관련돼 가지고 뭐 8%까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막 잡으신 분들은 일단 수익권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또다시 뭐 이제 이 LS 네트워크스를 원래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가 좀 가버리는 바람에, 자, 그 이유를 또 이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트 자체가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가 갔을 거고 이제 위를 치겠죠. 치고 나서 꼬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 이후에 타점 관련해 가지고는 내일이 지난 다음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이 샘CNS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위로 칠 때가 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고까지 5에서 7% 충분하게 좀 끊을 수가 있겠고요. 그 이상에서 이제 분위기 보시면 훨씬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최대 주주가 지금 YC죠, YC가 최대 주주고,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주 지분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그래서 이 프로브카드 관련해서 HBM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YC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펌핑을 받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점 자체도 양호하고, 자, 충분히 일단은 시장 생각해서
2분할만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올려놓을 수 있고 한 번에 가기면 한 번에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매집은 충분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파동 자체로 봤을 때는 뭐 대바닥 쌍바닥 잡아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전고 돌파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오전에 시장 보시고 딱 트라이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급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면 마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활력하고 힘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찐팬 중에 이제 찐팬 중에 우리 주장님께서 조금 슬럼프가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누구나 살다 보면 슬럼프는 좀 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방법 자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책은 하지 마시고 우리 찐팬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사생활이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나오는 부분이든 일단 무조건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무조건 우리 찐팬분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이 부족한 영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